안녕하세요, AB스쿼드 신전입니다. 오늘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리면서 심박수의 변화를 보면서 저강도 운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한 강도로 운동해야 부상 없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적절한 운동 강도,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가 뭔지 고민해 보셨나요? 운동 강도라는 말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운동 강도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시속 10km로 달린다면 이건 어떤 강도의 운동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내볼게요. 자, 5km를 달리는 것과 10km를 달리는 것은 어떤 게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일까요? 정답은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시속 10km 달리기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저강도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km를 겨우 1시간 반 정도에 완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높은 고강도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리, 5km의 거리를 고강도로 운동했다면 그건 고강도 운동이고요. 저강도로 5km를 뛰었으면 그건 저강도 운동입니다. 10k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리만으로는 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운동량은 10km가 더 많겠죠. 더 오랫동안 혹은 더 많이 뛰었으니까요. 시속 10km, 5km 달리기라는 같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여지는 운동 강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 나이, 성별, 운동 숙련도, 그리고 지금 현재 몸의 컨디션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운동 강도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마다 운동 강도가 다 다른데 운동 강도의 기준은 뭘로 잡아야 할까요?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는 사람 개개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 내부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속도, 거리, 횟수, 고도 이런 데이터들은 운동 강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운동 강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생체 데이터,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생체 데이터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가 심박수입니다. 이런 심박계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손목, 요즘 스마트워치류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심박수를 구해내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외에도 운동 중에 발생하는 젖산염, 그 젖산염이 피 속에 얼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혈중 젖산염 농도를 측정하여 운동 강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 그림처럼 이런 그림 보셨죠? 이것은 흡입하는 공기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호흡 교환율이라는 것을 측정해서 운동 강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인데요. 자각도입니다. 자각도는 운동 강도를 20단계로 나눠서 운동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느 정도 힘들다라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쉬우면 10단계 정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은 13단계, 15단계.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17단계, 18단계, 죽을 것 같아요 하면은 20단계.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각자 느끼는 힘듦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각도는 중요한 데이터이면서 좀 애매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심박계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강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초기 영상에서 고강도 운동의 기준을 언급할 때 최대 심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220-9 공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운동 숙련도에 따라서 보존값을 더하고 빼고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 심박수의 비율로 저강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마페톤 방법론에 나와 있는 최대 유산소 심박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저강도의 기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공식은 180 빼기 나이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정값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조정값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룹은 심장질환, 수술, 입원 치료 등 주요 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중이거나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이면 10을 빼줍니다. 그룹 2,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운동을 불규칙하게 해온 경우, 운동을 하다가 다치곤 했던 경우, 1년에 3회 이상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경우, 혹은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5를 빼줍니다. 그룹 3, 1, 2와 같은 문제가 없으면서 적어도 2년간 일주일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왔다면 앞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룹 4, 2년 이상 훈련을 해오면서 몸에 문제가 없고 시합에 출전해서 계속해서 기록이 향상되고 있다면 5를 더해줍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더보기란에 그대로 적어 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180-44, 올해 44살이니까요 하면 136 bpm이 나옵니다. 이게 최대 유산소 심박수, 저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는 136 bpm입니다. 여기서 bpm은 beat per minute, 분당 심박이 뛰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모두 자신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를 구해보셨나요? 이제 그 심박수를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 심박수를 넘지 않는 운동이 저강도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한참 아래 90, 100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심박수 근처 136이면은 한 130 전후에서 뛰는 게 이제 저한테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20이 최대 유산소 심박수이신 분은 한 115 전후로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강도의 기준을 알았으니까요,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저강도를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를 찾아가면서 저강도로 20분 하는 운동에 관한 영상은 여기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풀 영상은 이 영상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뛰는 게 좋긴 한데 바깥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심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트레드밀,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자신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 근처에서 운동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 정도 강도구나, 이 정도 강도에서 운동하는 게 나의 저강도 운동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나가서 뛰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심박계 하나 정도는 좀 구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체스트 벨트형이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심박계는 여기 보이는 전극을 받아들이는 패치가 있어요. 이 패치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캐치해서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손목형도 있죠. 이런 손목형은 광학 방식이에요. 여기 혈관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보고 측정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움직일 때 오류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아주 좋아졌지만 그래도 체스트 벨트가 조금 더 정확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스트 벨트형을 좀 추천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운동 중에 내가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심박계면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는 심박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초마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계속 보면서 심박 넘었나 안 넘었나, 너무 낮네, 좀 더 뛰자, 또 올라갔네, 낮추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옵니다. 내 심장이 이 정도 뛰는구나,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5분에 한 번씩 봐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끝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은 20분짜리인데요 3분마다 속도를 조금씩 올립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최대 유산소 심박수 할 때 구했던 그룹들 있죠. 그룹 1에서 4까지 1번 그룹은 0.3씩 올리고요 2번 그룹은 0.6, 3번 그룹은 1, 4번 그룹은 1.5씩 속도를 올리면서 달리기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5km로 걷기를 시작하고 3분 동안 걷고 그 다음부터 3분마다 정해져 있는 그 값으로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작 전 심박수가 75 bpm이었고요. 네, 걷기 시작하죠. 걷기 시작하면서 심박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2분 지났을 때 대강 88? 90 이하로 떨어졌죠. 88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1kg를 올려서 6kg가 됐을 때부터는 뛰었습니다. 뛰면서 측정하니까 또 바로 심박이 오르죠. 심박이 조금 요동쳤거든요. 130 근처까지 갔다가 넘다가 결국에는 120 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이게 이제 갑자기 뛰면은 심장이 산소를 좀 더 빨리 공급해주기 위해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kg 올려서 7kg가 됐을 때 보시면은 거의 120이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1kg 올려서 저는 8kg로 뛰었는데 125, 6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올렸습니다. 9kg까지 올리니까 130 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130 넘을 때도 있고 대부분 130 미만인데 10으로 올리면은 왠지 최저 심박수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뭐 0.5나 0.3 정도 올릴까 하다가 그냥 이 속도를 유지해서 저는 20분까지 쭉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유산소 심박수까지 왔다면 그 식도로 계속 하는데 심박수가 떨어지면 속도를 올려주고요 심박수가 올라가면 속도를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심박수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야외에서도 똑같아요. 야외에서도 달리다가 혹은 걷다가 심박수를 보고 너무 올라갔네 하면은 속도를 낮추고 또 너무 떨어졌네 하면은 속도를 좀 올려보고 하면서 최대 유산소 심박수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심박수 유지하는 게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은 운동 강도가 뭔지 그리고 저강도의 기준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하나하나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기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저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거기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강도 훈련은 근력운동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저강도 운동으로 길러지는 근육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짜 근육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증 사례로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근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저강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강도 운동 했던 거 꼭 익히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